최근 기존 풍력 발전과 달리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있죠. 바로 해상 풍력인데요. 바다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 생산한 전기를 육지로 전달하는 방식을 해상 풍력이라고 하죠. 이 해상 풍력은 미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의 주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견돼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연구에 뛰어들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해상 풍력은 1991년 덴마크에서 첫 상업용 해상 풍력 단지가 완공된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사실 풍력 발전은 원래 육상에서 시작됐죠. 하지만 육상 풍력은 개발할 입지가 줄어들고 자연 경관을 해치는 문제 등으로 추가 입지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게 된 거죠. 이런 문제에 다다른 육상 풍력 대신 해상 풍력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인 이점이 있겠네요. 해상 풍력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강제 구조물을 해저에 설치하고 그 위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고정식과 바다에 띄운 부유물에 풍력 발전기를 올려놓는 부유식이죠. 원래 풍력은 바람의 힘으로 곡식을 찢던 풍차의 원리에서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의 날개를 회전시켜 이때 생긴 날개의 회전력이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바람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최종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풍력 발전기는 블레이드, 기어, 발전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날개인 블레이드에서 발생한 회전력이 중심 회전축을 통해서 기어에 전달되어 발전기에서 요구되는 회전수로 높여서 발전기를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발전기는 블레이드에서 발생한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인 거죠. 이런 풍력 발전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기술은 바람을 모으는 날개인 블레이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블레이드의 회전력이 전기 생산에 있어 가장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블레이드가 이렇게 회전하는 그 원리는 우리가 비행기에서 비행기 날개 단면이 유선형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유선형으로 생긴 그 날개 주위를 바람이 이렇게 통과할 때 양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양력에 의해서 비행기가 뜨고 같은 원리로 그 양력에 의해서 풍력 발전기 날개가 이렇게 도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블레이드의 성능이 중요한 만큼 이를 평가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죠. 더 나은 블레이드를 개발해야만 풍력 발전기 성능 향상과 구조적 안정성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국산 풍력 발전기의 핵심 부품 개발과 수출 산업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풍력 발전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풍력 터빈의 크기가 대형화되면서 설치 장소의 한계, 소음, 시각적인 미약감 같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었죠. 해상 풍력은 육상 풍력에 비해 소음 등에 대한 민원을 줄일 수 있고 공간의 제약이 적어 대규모 단지 조성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바람의 균질과 세기도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깊은 바다로 나가야 바람도 많이 불고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공사비 상승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단점이 있죠. 미래 에너지 개발의 전제 조건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 할 수 있겠죠. 어느 한쪽에 치우친 개발이 아닌 둘 사이의 조화. 해상 풍력이 그 답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길 기대해 봐야겠죠. 해상 풍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로 해상 풍력 사업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죠. 그중 서남의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은 지난 2011년 정부가 사업안을 내놓으며 약 2.5기가와트 해상 풍력 단지를 단계별로 건설하고 운영을 시작했죠. 전북 부안과 고창 앞바다에 실증 단지, 시범 단지, 확산 단지,
3단계로 나뉘어 풍력 발전기를 건설하는 작업에 들어갔죠. 그 첫 번째 단계가 실증단지 조성인데요. 2019년까지 80메가와트를 설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2단계 시범단지는 해상 풍력의 운영 결과를 얻고자 400메가와트를 설치하는 목표로 하고 있죠. 마지막 3단계 확산단지는 대규모 단지 개발로 2000메가와트를 설치하는 거죠. 실증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현재 터빈 제작에 들어가 있고 그 후에 바다에서 직접 설치 공사가 시작된다고 해요. 서남의 해상풍력단지는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 공급한다는 목표 이외에도 좀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죠. 단시일 내에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런 것에 착안해서 선진국보다 더 우수한 기술 개발이 좀 이루어져야겠다. 그리고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해서 저희들이 다 나름대로 연구 개발해서 지금 실증은 있고, 그에 이제 성공이 되면은 사업 경제성도 많이 확보될 정도로, 또 세계적으로 그 해상풍력이 수출하는데도 상당히 기여할 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단 서남해안에서만 이러한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건 아니죠. 해상풍력의 최상의 조건을 갖춘 제주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2030년까지 필요 전력 모두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탄소 없는 섬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해요.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제주도에서는 풍력 발전, 태양광과 더불어 다양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특히 바닷바람을 통해 에너지를 넣는 해상풍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해요. 가장 먼저 1.9기가와트 해상풍력을 활용하여 제주도의 모든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일단 잡은 게, 일단 계획하고 있는 게 1900메가를 잡았는데, 사실 해상풍력의 의미는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육상에서, 지금 제주도에서 육상에서는 이용률이 25% 정도, 많이 나오면 25% 정도 나오는데 해상에서는 35%가 나옵니다. 이 이용률을 생각했을 때 이건 유전입니다. 그러나 해상풍력 사업 추진과 함께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죠. 해상풍력으로 인한 터전의 변화를 우려하는 지역 어민들과 소통하며 상생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거죠. 바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안 좋은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수환 자원이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적극적으로 촉진시키자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해상풍력발전소 구조물을 이용해 양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전라북도 고창군 인근 해역에서 조성된 실증단지는 풍력발전 구조물과 주변 환경을 활용해 해상풍력단지 해수 공간을 양식이나 관광, 수산자원 조성 등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해양구조물 지지대 주변에 수산자원 인공어초를 설치해 복합 양식장을 조성하고 실제 해양 생태계가 조성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변화를 관찰하고 있는데요. 이 굴은 올 11월과 12월 하순쯤 되면 알이 굉장히 차죠. 차서 생산이 가능한 그런 굴입니다. 굴 양식 자체가 지금은 거의 남해 안에서 양식된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지만, 이번 복합 양식 단지에서 시범 생산해서 어민들에게 소득 증대 방안으로 저희들이 현재 실험 중에 있는 개체굴들입니다. 풍력 발전과 양식, 해양 목장 복합 단지를 조성하면 지역 어로 활동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더불어 풍력발전 설비 기술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는데요. 중수심용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파일럿 플랜트 개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죠. 부유식 풍력 발전기는 말 그대로 물 위에 띄워 운영하는 설비를 말하죠. 부유체 위에 타워를 고정시키고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는 계류 장치로 부유체 움직임을 제어하는 거죠. 사실 고정식 풍력 발전기는
바닷속 해저면을 뚫고 지지대를 박아야 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해요. 이로 인해 드는 시간과 비용은 무시할 수가 없죠. 하지만 부유식 풍력발전기는 그런 과정이 모두 생략되는 건 물론 먼 바다에 대량으로 설치하고 다양한 부유체, 계류장치 조합이 가능해 응용성이 높다는 점이 강점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고정식보다 해저 상태 영향을 적게 받고 설치 해체가 간편하기도 하죠. 해안 가까이에 하는 고정식이 있고 40m 수심까지, 그다음 부유식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용량화가 될 수밖에 없고, 가령 에너지를 원자력을 만일에 대체를 하려면은 단지가 꾸며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냐? 깊은 바다로 50m 이상의 수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부유식이 우리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우리나라는 현재 해상 풍력 시장을 선점하고 세계적 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 아래 해상 풍력 발전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겠죠?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후 변화 체제에 돌입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지난해 전 세계가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한 금액은 사상 최대인 약 3,300억 달러, 약 400조 원을 기록했다고 해요. 지난 2004년 620억 달러에 비해 10년 동안 6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죠. 이후에도 신기후 변화 체제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더 큰 시장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해요. 그중 기술의 완성도와 경제성이 가장 앞서 있는 풍력 발전 분야의 비중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육상 풍력의 문제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해상 풍력이 대두되면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영국은 해상 풍력을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지목하고 적극 육성하고 있다고 해요. 영국은 세계 해상 풍력 설치량의 41.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해상 풍력 최대 시장으로 2015년 기준 누적 설비 용량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영국은 2020년까지 풍력 전력 생산 단가를 125유로 수준까지 내리는 것을 전제로 2020년까지 해상 풍력 설비를 10기가와트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해요. 영국뿐만이 아니죠. 이미 유럽에서 해상 풍력 발전 개발은 붐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윈드 유럽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럽의 해상 풍력 발전 투자액은 140억 유로로 17조 4,724억 원을 기록했죠. 아시아에서도 해상 풍력의 바람이 불고 있죠. 우리나라의 주변국인 중국은 이미 풍력 강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죠. 중국 정부는 특히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풍력을 꽂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전체 전력 사용량의 1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무려 830조 원이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죠. 2010년에 이미 상하이의 아시아 최초 해상풍력 발전소가 전면 가동됐고 2020년까지 장수, 산둥, 저장성에 대형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발전 보급의 활로를 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풍력의 날을 제정했다고 해요. 세계풍력의 날은 풍력 발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유럽 풍력에너지협회가 제안한 날이죠. 호주, 일본 등을 포함하여 3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죠. 이외에도 매년 전 세계 국가에서 풍력산업 진흥을 위해 풍력단지를 방문하거나 전문가와의 만남, 세미나와 같은 행사를 개최해 진행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국내에서 생산하는 풍력 발전 전력은 아직 전체 전력의 1% 수준으로 타국에 비교하면 막 걸음마를 뗀 단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해상풍력 대국이 될 만한 여건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또
거듭되는 성장을 통해 해상풍력이 제2의 조선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이 멀지 않은 미래에 해상풍력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산지가 많으며 인구 밀도도 높아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제약이 많죠. 이런 상황에서 면적이 광대하고 환경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바다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죠. 현재 제주도와 전라남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사업들이 계획, 수립되고 시행 중에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현주소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제주도로 가볼까요? 현재 제주도 한벽면 두모리에서 금등리까지의 해상에 총 10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 중이죠. 전체 공정이 현재 98%까지 달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그 설치 과정이 만만치 않다면서요? 해상풍력기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바닷물 밑바닥 안반 위에 구조물을 세우고 이를 고정시키는 기초작업을 하는 데만 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육상에서 조립하고 세우고 발전기를 설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해요. 역시 대규모의 공사이다 보니 투입되는 장비나 인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제 뒤로 보이는 그런 발전기의 모습이 갖춰지기까지는 노랗게 보이는 자켓이라고 하는 기초 구조물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육상 풍력 발전기와 해상 풍력 발전기의 차이 중에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육상에는 저렇게 노랗게 보이는 자켓이라고 하는 하부 구조물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일반 지반이나 안반 위에 바로 직접 설치를 하니까 육상은 그렇게 직접 기초로 끝나지만 저렇게 해상에서는 바다 속에 있는 물속 20m 깊이에 있는 바다 지형에 기초를 세워야 되고 그 위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노랗게 보이는 자켓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커다란 차이점이고 그것이 노하우고 그것이 저희가 이런 해상의 풍력 발전기를 처음으로 설치하면서 나름대로의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올해 10기 설치가 완료될 계획인 제주도 해상풍력단지가 내년 하반기쯤엔 상업운전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럼 연간 2만 4천 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함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를 걷어내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죠. 혹시 해상풍력기 때문에 바다 생물들이 살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긴 하네요. 월정리 앞바다에 설치된 해상풍력 기초구조물 수중 촬영 영상을 통해 그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죠. 해상풍력 발전기 기초구조물 설치 직후 수중 생태 모습과 그로부터 몇 년이 경과한 후 같은 곳의 수중 생태 모습인데요. 어때요? 차이가 느껴지나요? 해상풍력은 해안과 15km 내외로 떨어져 설치되어서 주변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진 않지만 소음과 시각적인 위압감 문제도 일부 거론되고 있거든요. 해상에 설치된 풍력발전단지는 뛰어난 경관을 연출하여 관광지역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하죠. 덴마크 미들 구룬덴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곳은 세계적인 해상풍력단지 조성의 성공 사례로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관광지로도 인기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지역 상생을 위한 전략이 없이 해상풍력 확대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맞아요.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해상풍력 개발 확대에 지역 주민들이 신뢰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개발의 목적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풍력 개발을 허용하기 위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선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앞으로 해상풍력이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기술 개발한 내용을
바깥으로 오픈을 하고 정부 3.0 정책에 따라서 주민들과 양방향 서로 소통을 하면서 사회적인 수용성을 올려가고 기술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피드백 그리고 또 홍보 이런 걸 같이 겸하는 이러한 대단히 국민과 함께하는 기술 개발,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산업으로서의 해상풍력이 대단히 기대되기도 합니다. 바다와 바람이 빚어낸 에너지 해상풍력. 머지않아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봐도 좋겠네요.